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31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대단원 2단원의 중단원 4단원 그리고 주제 2와 주제 3 한꺼번에 할 거예요. 주제 2 항일 의병운동과 의열투쟁이 전개되다. 주제 3 애국개몽운동이 일어나다. 즉 지금 일본의 그 국권 침탈에 맞서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저항했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항일 의병운동 먼저 볼게요. 항일, 일본에 저항하다라는 뜻이지. 일본에 저항해서 의병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국가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병사들, 정의로운 병사들 이런 뜻이에요. 즉 일제에 저항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병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95년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1895년이 을미년이어서 을미년에 들고 일어난 사람들 을미의병이라고 하고요. 자, 이들이 왜 일어났느냐? 이건 배웠던 내용이죠. 바로 을미사변, 즉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사건, 그리고 단발령이 실시된 거. 을미개혁 때 단발령 실시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를 싹둑싹둑 잘랐다 그랬잖아. 그죠? 자, 이거에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특히나 반발을 하겠어. 우리의 전통이라든가 성리학의 충과 효 사상을 강조하던 양반들, 유생들이 굉장히 이거에 반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을미의병을 주도했던 세력도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층이었어. 위정척사 사상은 말 그대로 위 지킨다, 정 바른 것을 지킨다. 즉 성리학적인 질서는 지키고 사악한 서양의 것은 배척한다 라는 뜻이 바로 위정척사 사상이잖아. 이런 사상을 가진 유생층, 유는 유학, 유교할 때 유자고 생은 학생할 때 생자야. 즉 위정적 사상을 가진 성리학을 공부하는 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 이들 위주로 해가지고 을미의병이 발생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사람은 유인석, 이소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들고 일어날 때 어떠한 주장을 펼치면서 일어났는지 밑에 있는 사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학습지에 사료 나와 있어요. 자, 유인석의 경문은 들고 일어났을 때 외쳤던 그런 말들 보면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미 이를 갈았는데 국모의 원수?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을미사변을 의미하는 거죠. 을미사변. 자, 참혹한 일이 더하여 부모에게 받은 머리털을 풀베듯이 베어버리니 요거는 바로 을미개혁의 단발령 실시 말하는 거죠. 그럼 요거 나오면은 을미의병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이 무슨 병구란 말인가? 이에 감히 의병을 일으켜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보고한다. 이거 바로 을미의병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고 일어난 을미의병들 친일 관리들이나 일본인을 공격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이때 고종이 이제 알겠어 단발령 안 할게 단발령을 철회하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단발령 안 할 테니까 해산하시오. 군대 이제 접고 들어가시오 라고 하니까 자진 해산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충성과 효도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왕이 시키니까 왕한테 충성해야 되니까 왕 말을 따르는 거야. 자, 그리고 이후 농민층의 일부가 나중에 우리 배웠었죠. 활빈당 조직해가지고 활동을 지속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시간이 또 흘러서 1905년이 됐습니다. 1905년이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을사늑약 있었던 해입니다. 자, 1905년은 을사년이고요. 그래서 이때 일어난 의병, 을사의병이라고 합니다. 을사의병이 일어난 원인을 보면 바로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됐기 때문이죠. 이거 알아두세요. 을사의병이 일어난 원인은 을사늑약 강제 체결. 이건 있을 수 없다.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돼서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양반 유생층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익현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여러분들 이 최익현은 옛날에 배웠었어. 우리 위정척사 운동 배울 때 1870년대에 개항반대 운동하면서 외양일체론 주장했던 분 있지.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라고 했던 바로 그거 주장했던 분이야. 이때는 나이가 벌써 이제 70이 넘었는데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본에게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대마도, 스시마 섬이라고 하죠. 일본의 대마도에
체포돼가지고 거기로 이제 끌려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일본 놈들이 주는 거는 나는 절대 안 먹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당시 이제 대마도로 압송되고 있는 최익현 선생의 모습도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을사의병 요런 최익현 같은 양반 유생들, 그리고 전직 관료들, 이전에 관료를 했던 사람들, 관리들, 그리고 이때 얘들아 별표 바로 평민 출신 일반 사람인데 평민 출신 의병장도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요 사람 신돌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양한 계층들이 이제 을사의병 때 활약하면서 항일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을사년으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1907년이에요. 1907년은 여러분들 정민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들고 일어난 의병들을 바로 정미의병이라고 하는데, 자, 정민년의 의병들 왜 또 한 번 이렇게 들고 일어났는가? 역시나 원인을 보면 원인이 다 너무 중요해요. 바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했기 때문이죠. 왜 강제로 퇴위당했지? 바로 을사늑약 체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에 특사 파견했던 헤이그 특사 사건, 요거의 책임을 물어서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켰었잖아. 자, 고종이 강제로 퇴위 당하고, 그리고 정미칠조약의 내용 중에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 그지? 이 대한제국 군대까지 이제 해산이 되면서 이제 못 참은 우리의 민중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죠. 자, 이때 주도 세력 여전히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하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해산당한 군인들이 여기에 가담하게 되면서 전투력이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산한 군인들이 여기에 의병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정미의병이야. 왜냐하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다음에 이제 들고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당시에 영국의 맥켄지라고 하는 기자가 이 정미의병의 사진을 찍은 모습이에요. 이 사진 정말로 유명하죠. 우리 의병 사진들 굉장히 이제 기세등등하고 뭔가 의지가 굳건한 이런 표정들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어린 소년 의병도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때 의병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당시에 조선은 13개의 도로 나누어져 있었어. 그래서 13도의 부대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서울 올라가가지고 우리의 국권을 되찾자라고 하는 작전을 펼치거든. 자, 이렇게 13도의 연합부대, 다른 말로 13도 창의군이라고 합니다. 즉 정민년의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난 의병들은 총 13도에서 들고 일어난 의병들 다 같이 우리 연합해서 하자, 연합부대가 마련되고요. 그 연합부대 이름을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거라고. 자, 이게 편성된 다음에 이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해서 서울 진공작전, 서울 공격해 들어가는 작전이야. 지금 일본 애들이 서울을 장악하고 있으니 서울 진공작전 펼쳐가지고 서울 공격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서울 쪽으로 다 같이 밀고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당시 일본군의 화력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일본군 공격으로 실패하고 말고요. 이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이 남은 의병들 전국 각지에서 투쟁 활동은 지속하는 그런 모습들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일본의 의병 진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일본이 왜 의병을 진압을 하느냐, 배경을 보면 서울 진공작전, 이거 어떤 의병이 했지? 정미의병이 했어. 이거 실패한 이후에 그래도 의병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항일 의병 투쟁을 전개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본에 저항을 하니까 일본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전국 각지에 남아있는 의병들 완전 싹쓸이 해버리는 그런 작전을 펼쳐야겠다라고 해서 일본이 남한 대토벌작전이라고 하는 의병을 진압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왜 남한이라고 하냐면 한반도의 남쪽,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라도 지역이 특히 의병들이 활동이 굉장히 이제 강렬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라도 지역에 있는 의병들을 완전히 싸그리 없애기 위해서 이제 펼친 작전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고요. 1909년에 전개가 됩니다. 즉 의병부대의 근거지였던 이 전라남도 지역,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 이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요. 일반 백성들, 양민들이라고 하죠. 일반 백성들도 아주 학살을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살아남은 의병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남아있으면은 계속 죽임을 당하고 일본 애들이 어디에서 이제 쳐들어올지도 모를 정도로 촘촘하게 우리를 공격을 했거든. 그래서 살아남은 의병들은 결국에는 중국 땅과 러시아 땅, 즉 우리나라 바로 국경
맞닿고 있는 중국 땅 만주나 그리고 우리나라랑 바로 국경 맞닿고 있는 러시아 땅 연해주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 살아남은 사람들은 만주 연해주에서 계속 독립운동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들이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지도 보시면 이렇게 전라도 지역 완전 이렇게 노란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싸그리 전부 다 잡아먹는 거야. 이게 바로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당시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잡혔던 우리의 의병장들 이분들의 얼굴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의열투쟁의 전개 한번 볼게요. 보통 의열투쟁이라고 하면은 뭐 집단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개인이 이제 일제에 저항하는 거 보통 의열투쟁이라고 합니다. 방금 본 의병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의병 부대가 있는 거잖아. 무리지어서 싸우는 거라면 의열투쟁은 이제 혼자의 힘으로 이제 혼자 몸으로 싸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 전개를 한번 보면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즉 1905년 이후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상소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개인의 힘으로 투쟁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이런 투쟁이 전개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 민영환이랑 조병세라고 하는 대한제국의 관리들이 있었어. 근데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에 정말 분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시고요. 그리고 자신회라고 하는 단체가 조직이 됩니다. 이건 나철과 오기호라고 하는 이 두 분이서 주도가 돼서 만든 단체인데 이 단체가 만들어진 목적은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한, 다 암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장인환 전명훈의 스티븐스 저격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장인환 의사, 전명훈 의사 얼굴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이 두 분께서 스티븐스를 저격을 합니다. 스티븐스 들어봤는데 바로 1904년에 우리 제1차 한일협약 맺었었지.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이 뭐였어? 바로 고문정치였잖아. 그래서 제정에는 누구? 제정은 메가타. 그리고 외교는 스티븐스. 이들이 고문이 되어서 대한제국은 이들에게 언제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고 했잖아. 이 스티븐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이고 굉장한 친일파라고 했었어. 근데 이 스티븐스가 여기저기서 막 망발을 하고 다니는 거야. 망언을 하고 다녀. 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건 한국에게 엄청난 축복이다. 한국은 미개하기 때문에 일본이 지배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망언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완전 적이었거든. 근데 이 미국인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 미국에 갈 일이 있었어. 근데 당시 미국에 살고 계시던 이 장인환, 전명훈 두 분께서 스티븐스를 저격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완전 내용이 드라마야. 이 두 분은 여러분들 서로 모르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인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스티븐스를 죽이겠다는 목적으로 같이 만나버린 거야. 원래 이 전명훈 의사가 스티븐스한테 이제 권총을 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불발돼서 잘 안 됐어. 그래서 막 육탄전을 벌이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이 장인환 의사가 이제 그걸 보고서 뒤늦게 합류해가지고 권총을 쏴서 스티븐스를 완전 사살해버립니다. 스티븐스 죽여버려. 이러한 영화 같은 스토리도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 이 안중근 의사께서 만주 하얼빈역에 도착했던 그 이토히로 부미 이제 권총으로 쏴서 사살했던 그런 사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안중근 의사 얼굴 한번 더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건 다 매국노 이완용 이 인간 때문이다. 이 인간이 정말로 국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명동성당에 이완용이 올 일이 있었어. 근데 이 이재명 요분께서 학생으로 분장을 한 다음에 이완용이 이제 인력거를 타려고 할 때 거기에 뛰어 들어가지고 이완용의 어깨랑 그 가슴 쪽을 칼로 수차례 찌릅니다. 그래서 이완용이 거의 그냥 정말 완전 치명상을 입었어. 근데 당시에 일본 애들이 이완용을 병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당시 최신식으로 완전 수술을 해가지고 이완용이 죽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완용이
이재명 의사한테 찔렸을 때 폐를 굉장히 깊이 찔려가지고 이 폐 쪽이 되게 많이 다쳤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늙어 죽었을 때도 폐렴 때문에 폐가 안 좋아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 낳게 되는 거죠. 이재명 의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체포당하셔서 이제 사형당하시는 그런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어디에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일반 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용기라는 거. 이 굳건한 의지 가진 요분들 얼굴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큰 주제, 애국계몽 운동이 일어나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계몽 운동, 애국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계몽은 모르는 걸 깨우쳐준다라는 거죠. 국가를 사랑하면서 모르는 걸 깨우쳐주는 뭔가 발전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애국계몽 운동의 방법과 목표를 한번 볼게요. 자, 애국계몽 운동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교육과 그리고 산업, 요걸 진흥시켜서 요거를 발전시켜서 이걸 통해서 민족의 실력, 우리의 힘을 양성, 길러서 국권을 지키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즉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을 최대한 사람들 많이 시키고 그리고 기업을 설립해서 산업을 발전시켜서 이 힘을 바탕으로 독립을 찾자라고 하는 게 바로 애국계몽 운동이라는 거야. 자, 애국계몽 운동은 다시 한번 교육과 산업, 요거를 기르자. 요거 통해서 힘을 기르자야.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자, 요걸 주도한 세력은 누구냐면요. 독립협회에 참여했었던 옛날에 독립협회 참여했었던 이쪽 계열의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애국계몽 운동 전개하게 되고요. 이들은 대부분 사회진화론을 수용하면서 애국계몽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사회진화론 우리 배웠었어. 적자생존, 약육강식, 요게 주로 포인트라고 했지. 즉, 이 사회는 적합한 자가 생존하는 거고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잡아먹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합한 자로 살아남고 안 잡아먹히려면은 교육과 산업 통해 가지고 힘을 길러야 된다. 이게 바로 애국계몽 운동의 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애국계몽 운동 단체 어떤 게 있고 어떤 활동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1904년에 보안회라고 하는 애국계몽 운동 단체에 어떤 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하면 러일 전쟁 중이죠.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합니다. 뭐를 요구하냐면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를 해요. 황무지가 뭐냐면 그 버려진 땅이야. 황폐해서 버려진 땅. 개간은 이 버려진 땅을 쓸 수 있도록 바꾸는 걸 개간한다라고 하거든. 즉 대한제국의 버려진 땅들 요거 우리가 쓸 수 있게 바꿀 수 있게 이거 줘. 이거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줘 라고 하니까 이거 일본이 우리 땅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보안회가 중심이 돼서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이 반대가 너무나도 강렬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요구를 철회하게 되고요. 요구 이제 안 한다는 소리야. 철회하게 되고 근데 이 보안회를 냅두겠어? 안 냅두겠지.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압박해서 보안회는 강제로 해산당하게 됩니다. 자, 이 보안회 다음에 여러분들 1905년에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얘들아, 헌정이 뭐냐면 입헌군주정 말하는 거야. 입헌군주정. 그거를 연구하는 단체다라는 뜻이야. 자, 그럼 한번 볼게. 헌정연구회는 왜 설립이 됐냐면 당시에 일진회라고 해가지고 완전 친일파 단체가 있었어. 굉장히 친일 성향의 단체가 있어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들 막 찬양하고 도와주고 막 이런 데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친일 성향의 일진회에 반발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헌정연구회입니다. 근데 이 헌정연구회 이름 자체가 입헌군주정이란 뜻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대한제국에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는 거야. 지금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정이잖아. 왕한테만 권력이 다 가 있잖아요. 근데 헌법을 만들어서 왕도 이제 헌법에 제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입헌군주제 도입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들은 을사늑약이 체결되니까 이거에 반대하는 운동을 굉장히 격렬하게 벌입니다. 근데 이 반대를 하는데 일본이 당연히 안 냅두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이 헌정연구회의 지도부를 체포하게 되면서 헌정연구회는 이제 활동이 중단되게 됩니다.
근데 이 활동이 비록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 헌정연구회를 계승해서 1906년 바로 다음에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단체가 생겨나요. 자,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자강회의 목표도 헌정연구회랑 똑같아. 입헌군주제를 수립하는 게 목표야.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산업이 발달해야지 우리나라가 강해진다고 봤어. 그리고 이런 것들, 사람들에게 이런 목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잘 알려주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잡지, 본인들의 잡지를 냅니다. 이게 옆에 나와 있는 대한자강의 월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잡지를 내는 거야. 자, 그리고 이들이 한 거, 이거 너무 중요해. 바로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합니다. 1907년에 이제 고종이 이제 강제로 퇴위를 당하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격렬하게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운동한 게 대한자강회거든. 당연히 일본이 냅두겠어? 안 냅두겠죠.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당하게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보안회랑 대한자강회거든요. 이건 좀 외워두시고 대한자강회 취지문, 자기들이 왜 대한자강회를 만들었느냐, 그거에 대한 사료도 한번 잠깐 볼게. 자, 우리나라의 독립은 자강은 스스로 강해진다란 뜻이야. 스스로 강해지는 데 있다. 스스로 강해지는 방도를 강구하려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교육을 진작한다. 일으킨다란 뜻이야. 교육을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다. 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의 지혜가 열리지 않고 산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국부가 증가하지 못한다.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자강의 방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육과 산업을 해 우리가 스스로 강해진다.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국가의 힘을 찾자는 거, 이거 그러니까 대한자강회도 애국계몽운동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비밀결사단체 신민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회 여러분들 애국계몽운동단체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가장 별표 5개. 자, 신민회는요 여러분들 1907년에 이제 만들어진 조직된 단체고요. 누가 바로 결성을 했냐? 여기 있는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양기탕 선생님, 그리고 신채우 선생님 등등등 많은 분들,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주도해가지고 비밀결사단체로 조직이 됩니다. 비밀로 단체를 만들었다는 뜻이야. 자, 왜 비밀로 만들었겠어? 공개적으로 만들면 자꾸만 일본이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막 방해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몰래 만든 거죠. 자, 이 비밀결사단체 신민회의 목표는 뭐냐면 너무 중요해. 바로 공화정. 군주 필요 없다. 왕 필요 없다. 백성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정치를 하는 공화정, 요걸 만들어야 된다. 즉 공화정의 바탕을 둔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게 이들의 목표였어. 얘들아, 지금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 이걸 추구한 단체는 신민회가 너네가 이제까지 배운 것 중엔 처음이야. 이거 반드시 외워놔야 돼. 신민회, 공화정, 백성 민자잖아. 백성을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거든. 이런 백성들과 공화정 만들겠다. 요거예요. 자, 신민회의 활동을 한번 보면요. 먼저 우리 민족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대성학교, 오산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을 하고요. 이 학교 이름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 선지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 대성학교, 오산학교 하면 이거는 무조건 신민회가 만든 학교라는 거. 신민회랑 연결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민족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 이거 도자기 말하는 거야. 도자기 그릇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태극서관은 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런 회사들 운영하면서 우리 민족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자, 여러분들 교육과 산업 들어가니까 신민회도 애국계몽운동 단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근데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이것도 별표야. 신민회 활동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만주하면 밑에 있는 지도 볼게요. 바로 우리 한반도의 위쪽, 여기가 만주잖아. 이 만주 지역에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자. 그래서 이 만주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것도 신민회의 활동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만주 지역에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이 지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그걸 어려운 말로 신한민촌이라고 해. 신한민촌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건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싸울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무관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무관학교, 즉 군대 양성학교야.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뭘로 바뀌냐면 신흥무관학교로 바뀌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신민회가 1911년에 만든 신흥강습소가 나중 가서는 신흥무관학교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신민회 활동은 특이해. 교육과 산업, 즉 애국계몽운동, 이거의 성격을 보이면서도 군대를 길러서 일본 애들 무찔러버리자라고 하는 무장투쟁, 요것까지 같이 결합된 그런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민회는 여러분들 1907년에 결성이 돼서 1911년에 해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1910년에 뭔 일이 있었어? 우리가 일본에게 강제로 병합을 당하잖아. 그러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됐고, 당시에 제1대로 온 조선 총독 중에 데라우치 총독이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이 신민회가 비밀결사인데 점점 이게 활동이 커지고 일본도 어느 정도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이 신민회와 관련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이제 없애버리는 게 일본의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조작극을 벌여. 어떤 조작극을 벌이냐면 이 데라우치 총독을 조선 사람들이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자작극을 벌여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싸그리 다 잡아들여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신민회 회원들이 많았거든. 근데 진짜 몇백 명이 잡아들여졌는데 그 중에 105인에게, 즉 105인에게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실형을 선고를 하고 투옥시키거나 죽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 이 사건을 바로 일본이 조작한 105인 사건이라고 해. 근데 여기에 신민회 회원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105인 사건으로 너무나도 많은 신민회 회원들이 잡혀 들어가서 결국에 신민회는 1911년에 해산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길지만 우리 민족이 정말로 열심히 투쟁한 모습들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